제가 이름 알고 있기로는 여기 많이 모이신 학생분들은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 저는 아직 교실에서 학생분들을 뵙지는 못했어요. 교정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기로 합시다. 여기 지금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는 오늘 사흘째예요. 제주 포럼 행사가 있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느껴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4월 16일에 입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들 마음이 많은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있는 때에 굉장히 건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포부가 담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합니다. 오늘 저희 1시 20분서부터 2시 40분까지 계속되는 세션에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ODA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ODA는 문화 분야 공적 개발 원조, 그래서 ODA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그 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살펴보는 주제로서는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면 ODA의 대표적인 사례 연구와 그 가치, 그 다음 또 추진 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수요자 입장에서 본 ODA, 그리고 또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심도 있게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과 발표를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책자에 소개된 순서대로 말씀 올리면 맨 끝쪽에 있는 아주대학교의 노명우 교수님이십니다. 또 그 다음은 저쪽 끝에 앉아 계신데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의 연구위원이십니다. 정정숙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이카 코리아 인터내셔널 코오퍼레이션 에이전시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장현식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부공관장이시면서 1등 서기관이십니다. 미스터 샤바스 M 말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한라대학교의 강선주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에 할애된 시간은 80분인데요. 주제 발표자, 토론자, 전체적인 5분의 진행을 모두 끝내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Q&A 세션을 모두 합쳐가지고 목표는 일단 예정된 제 시간에 끝내는 것을 우리 같이 의견을 모으기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그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 말씀은 3시 정도에 여기 제주를 출발해서 공항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행이 늦다면 조금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식으로 우리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노명우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노명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한국에서 문화 ODA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국의 문화 ODA에 관련된 전반된 사항들을 점검해보고 문제점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ODA 역사에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시생 독립국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례에 속합니다. 한국은 1988년 아시아개발은행의 청안 공여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고 2009년 11월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 즉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적 개발 원조의 수원국으로부터 공여국으로 이행했습니다. 이런 이행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여국으로의 이행이란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를 증명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공적 개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했기에 한국은 다른 공여국에 비해 공여국으로서의 공적 개발 원조 경험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축적되면 앞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공적개발 원조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봐야만 할 이슈는 공적개발 원조의 실행상의 취약점이 아니라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정책 기조에 담겨있는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예외적인 이행 경험은 한국인에게 자긍심을 주기에는 충분하지만 예외적인 이행이라는 한국의 또 다른 기적에 도취되기보다는 이제 차분하게 공적개발 원조의 정책 기조를 다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를 체계화하기 위해 2012년에 발표되었던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과 비교 우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적개발 원조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지닌 한국형 ODA 모델 추진 방안은 159개의 영역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적개발 원조의 재원 규모와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정책 비전 달성 측면에서 우선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4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40개의 기본 프로그램은 교통,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농림수산업, 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 개발에 사용된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에 사용된 방법론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은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콘텐츠를 먼저 찾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ODA의 실체를 파악하고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는 귀납적 연구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이른바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은 몇 가지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고 저는 이 위험성들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절대함으로써 빠질 수 있는 공여국 중심주의로 인한 위험입니다. 한국이 예외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맥락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와 개도국에 대한 자유무역 정책이 허용되었던 예외적인 시기 동안 경제개발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수한 노동력의 기반을 둔 수출 중심의 성장주의에 공적 개발 원조를 성공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럼으로써 순원국에서 벗어나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은 이러한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공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 경험은 WTO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수원국에게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두 번째로 한국이 지난 예외적인 조건 역시 공적개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이행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적 개발 모델은 높은 교육열과 종교 간 갈등의 부재,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지녔다는 지극히 예외적인 내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수원국은 한국과 같은 높은 교육열, 종교 갈등의 부재, 단일 언어와 단일 문화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회고적 평가로부터 한국형 모델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한국의 발전을 경제적 발전으로만 국한시켜 발전이라는 목표 자체를 경제성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적 경험으로부터 추진 방안을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 모델 개발은 공적 개발 원조의 효과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또한 부적절하기도 합니다. 미래의 이슈에 대한 상대적인 둔감함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회고로부터 미래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 모델이 경제적 발전주의라는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발전에 대한 경제주의적 이해와 결합하면서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은 경제적 지원이란 형태에만 집중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 발굴이라는 미래 지향과 결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발전으로 환원되지 않는 발전 전략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문화적 발전, 문화 다양성 보존처럼 경제 중심적 발전 전략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적 발전 개념을 제시했지만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 모델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와 환경을 대안적 발전 개념과 결합되어 있는 범 분야 이슈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는 공적 개발 원조에서 문화 분야가 미약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화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문화 분야 공적 개발 원조의 규모는 68억 원으로 전체 공적 개발 원조 대비 0.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 다양성 증진과 한국의 문화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점검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유네스코적 관점과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 모델의 접합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벨롭먼트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개발이라고 번역되든가 혹은 발전이라 번역되는가에 따라서 독특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디벨롭먼트는 경제적 개발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제안처럼 우리는 발전, 즉 디벨롭먼트라는 문제를 양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긍정적인 사회 변화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개발이라는 의미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경제적 변화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제시한 발전 개념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공적 개발 원조의 개발 효과성 제고에 있어서 문화적 파악은 필수 불가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협력을 위한 주요 패러다임이 과거의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대한 주목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조 효과성 정책이 원조의 전달 메커니즘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개발 효과성 정책은 수원국의 성장과 역량의 배양 등 원조의 궁극적 목표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고 평가하는 정책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원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매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공급자인 공여국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제공하던 자기중심적인 일방적 원조 방식의 비효율성을 자각했고 수원국 주민들의 역량 개발과 지속적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는 문화 인지적인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을 담고 있는 유네스코가 제시했던 문화와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안과는 달리 공적 개발 원조의 중요 패러다임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공적 개발 원조 공여국은 문화와 발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유네스코의 제안이 수사적 목표에서 실제 정책상의 이슈로 전환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여 대상국은 이 이슈를 긴급한 어젠다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문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엔 문서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문화 다양성 협약 등 2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비중의 공식 절차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국제기구은 문화 다양성 협약이 유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에도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은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역설의 가능성을 봅니다. 한국형 공적개발 원조 모델은 완성된 모델이라기보다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모델이기에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에서 문화 인지적 발전 개념이 취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열려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위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지니고 있지만 한국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이 약화로 인해 피해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적 개발 원조 공여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민주화를 이루면서 발전한 모범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경험은 경제적인 발전으로 환원되지 않고 정치적 민주화, 양성평등, 보편교육, 인권 신장, 시민사회의 성장,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발전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는 사례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룰 때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지위는 단순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기적적인 전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예외적 지위는 공적개발 원조 공여국으로서 문화 인지적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보존과 인권으로서의 문화권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현재 한국은 자신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적 이외의 또 다른 한국이 특별하고 예외적인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낸다면 한국은 문화 분야 공적 개발 원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형 공적 개발 원조 모델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라는 기적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한 상황, 즉 피식민 국가로서의 경험, 가난에 대한 기업, 일방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같은 보편적 이슈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적 ODA가 이런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젊은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현재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과 또 그 국제사회가 우리가 어떤 공헌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자리에서 그 우리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에서 이따 마지막에 Q&A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담아내는 그런 질문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문화 ODA의 동향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음번 토론자께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시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정숙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발제자께서 문화 ODA의 철학적인 그런 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토론을 한다거나 비판을 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 철학적인 근본 바탕 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 ODA 사업 중에 저희가 주목을 하고 더 확산시켜 나가야 될 그 내용을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1962년 우리 정부가 정시에 그 국민들의 소득이 110달러였습니다. 아마 짐작이 가지 않을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혜택을 받는 수원국, 요즘은 이제 수원국이라는 개념보다는 협력국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런 협력국 입장에서 공여국으로 변하는 국가가 4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국이 148개국인데요. 이들이 공여국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도 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4개국 중에서 4개의 나라, 포르투갈이랄지 그리스 이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최빈국이었다는 거가 그 현재 개도국에게는 굉장히 그 발전 모델로 삼을 만한 그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148개국의 수원을 하고 있는, 협력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공여국의 입장인데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발제자가 말씀드렸듯이 OECD 내 그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냥 원조를 피동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원조의 방향이랄지 이런 규범을 잡아나가는데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당당한 국가가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잘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분야의 이 ODA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 ODA라고 할 때는 2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인지적인 ODA, 다시 말하면 모든 ODA 사업이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적인 그 풍토, 문화적인 정체성, 여러 가지 문화유산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그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 부처랄지 타 분야에서 ODA 사업을 하는 것과 차별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서의 ODA 사업을 하는 그런 그 2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문화 인지적인 관점은 모든 ODA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는 그런 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 또는 관광과 스포츠라고 하는 이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그 발전적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걸 보면 이 지금 장면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었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은, 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저거를 어떤 장면이냐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이미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고문을 받는다거나 또는 그 병원에서 뭔가 쓰려고 한다거나 구조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라거나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저 화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거는 과테말라 코반 지역에 있는 그 보건센터의, 그러니까 병원의 한 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방은 기본적으로 그 과테말라 지역은 수직분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워서, 우리가 요즘에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누워서 출산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쪽 원주민들은 서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받아서 이제 현대식 그 병원 안에 이제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냥 의사들 앞에서 누워서 산모들이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입식으로 서서 저 줄을 잡고 서서 아이를 낳는 이런 그 병원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의 기존의 문화 중에서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의 경우에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런 이제 개발 방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센터와 같은 그런 병원에서도 보건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게 이제 문화인지적인 관점이어서, 문화인지적인 관점은 뭐 교통, 교육, 보건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 뭐 농경 모든 부분에서 그런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보겠고요. 제가 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에서 문화산업, 관광과 스포츠 중에서도 관광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적인 그 뭐라 그럴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광 마스터 플랜을 짜준다거나 이런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영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자기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이 열릴 경우에 그 전에 올림픽에 참여하고자 하나 비용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시겠지만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그 장비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국가들의 선수들을 우리가 미리 데려와서 훈련도 시키고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스포츠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문화적인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유네스코에서 관광과 스포츠도 문화 관련 분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문화예술 교육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파트에 있어서도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지어주는 그런 시설을 지어주는 사업들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개도국의 그 협력국의 큰 도서관을 짓기보다는 각 지역에 적절하게 맞는 맞춤형 작은 도서관을 지금 지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문화 분야의 ODA 사업을 했다라고 금방 자랑할 수가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문화 분야의 ODA 사업이 좀 더 목표로 했으면 하는 사례는 뭐냐면, 저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해외 봉사단원들이 가서 잠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뭐 음악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 많이 있었지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비해서 간 거는 작년에 시범 사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라오카이 섬이라고 하는 그 북부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사진 촬영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뒤에는 그들이 이제 찍는 대상을 선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게 하고, 자기 가족을 소개하게 하고, 자기 마을 지도를 만들도록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찍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그 사진 기술과 같은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IT와 연관된 다양한 기술도 배울 수 있었지만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그냥 예술 강사들이 가서 그냥 찍는 걸 가르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라오카이 성의 사범대학교의 학생들을 보조원으로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같이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강사들이 돌아온 뒤에 그들 지역에서 스스로 그들의 그 대학생들이 그들의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진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을 같이 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교육,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그러면 어떤 점에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 일부 드리긴 했지만 아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단 표현력을 길러줍니다. 그 표현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완성되고요, 창의성이 키워지고 역량이 개발되고요, 또 하나는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자긍심과 창의력과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ODA 사업은 보통 공여국들이 가서 주었습니다. 주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발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발전 사업이라는 것은 그 주어지는 것이 끝나는 순간 단절돼 버립니다. 계속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근데 문화예술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지향해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발전이 하고 싶다, 그러니 어떤 그 발전적인 정책이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지원을 해다오 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분야의 ODA 사업은 그들의 창의력을 키워줘서 우리와 한류와 같이 그들의 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ODA 사업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기 표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라오카이 행복 프로그램에 같이 갔었던 이 사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또한 어떤 점에서 바람직했냐면 어떤 부처 하나가 문화부 혼자 가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코이카에서 했던 그 라오카이성 행복 프로그램에 같이 가서 했고요. 그걸 하고 나서는 그 마을 공원에서 전시를 한번 했을 뿐 아니라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한국문화원 거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ODA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티르 센 같은 분은 일반적인 문화적인 관점이 없는 또는 문화적인 어떤 표현력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개발을 영혼이 없는 발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식수랄지 이런 위생 부분을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해서 좀 더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인구 사업이랄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좀 더 ODA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팠고 갈증이 일어났던 이런 문화 부분에 예술 교육사들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도 조금씩 우리 내부에서 충족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협력국들과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발표하신 정 박사님의 그 발표 내용은 정말 우리들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나도 한번 그런 기회 꼭 가져보고 또 국제사회 여러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있는 우리의 ODA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데 내가 한번 거기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실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많은 힌트를 주실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오신 분입니다. 장현석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장현석이 아니고 식입니다. 장현식,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뭐 가끔씩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만나서 반갑고요. 특히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적 국제협력 그 모델을 만들 때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그 159개 과정에서 이제 40개 과정으로 갈 때 여러 가지로 많이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 원조가 한 2조 달러가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나라가 계속 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이제 회의론과 함께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적인 경험을 좀 전수하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냐고 해가지고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의 작년에 끝났는데요. 제가 굉장히 공감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코이카에 있으면서 개독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원조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러면은 문화 ODA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돼가지고 잠깐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문화 ODA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문화 ODA는 지금 노 교수님 발표하신 그 ODA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 OECD 다크라든가 유네스코에서 생각하는 그 문화 ODA라는 것은 그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정진시키는 겁니다. 그 하는데 그 공유국에서 자기들이 가진 기술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문화 ODA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쓰는 문화 ODA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한류,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은 개도국에 전파하는데 ODA를 활용하느냐,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 개념상의 혼돈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문화 ODA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앞부분이 더 강하고요. 거기에 덤해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전수하는 것은 덤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코이카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 한 5년 동안 한 4천만 불 정도의 그 문화 ODA를 했고, 하지만 그 포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에서 3%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문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ODA 기본 목적이라는 것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과연 경제사회 발전에 어떻게 연결시키냐 돼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는 것은 좀 뒷전이었고 경제사회 발전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나라의 문화 발전이 어느 정도 보면 직간접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 연결된다는 그런 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 ODA가 요새 많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 ODA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이카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나라의 뭐 유물 보존이라든가, 다음에 박물관 개보수, 다음에 뭐 디지털화, 다음에 도서관 건립,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 봉사단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코이카에서 전 세계 2,000명의 봉사단을 지금 파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어 교육, 뭐 체육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광 분야 이런 식으로 문화를 지난 동안 한 2,000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보낸 거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 ODA 캐테고리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체부라든가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이제 문화 ODA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콘텐츠에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국어 교육, 다음에 한국학 장려, 뭐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점차 더 확대되어 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러면 문화적인 ODA가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가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오디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 오디가 과연 무엇인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혼돈이 되지 않고 클리어하게 비전을 가진 문화 오디란 전략이 만들어지고요. 다음에 골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상 원조를 주관하는 것이 외교부인데, 외교부하고 문체부, 그다음에 코이카라든가 문체부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향후 문화 오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비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문화 오디에 대해 가지고 원조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메인스트리밍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화 오디에는 이게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화 오디에 대한 비전 슬립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주류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라든가 다음에 언론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코디네이트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은 디비전오블 레이블가 되는 거죠.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누구는 컨텐츠를 만들고 누구는 실행하고 누구는 문화적인 요소를 연구를 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실행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원조를 담당 부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어떤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오디가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전 가지고 어떤 콘텐츠 가지고 나간다는 그런 하나의 클리어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좋은 프로젝트가 발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명 오디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원국하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좋은 프로젝트가 발굴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아무리 돈을 넣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좋은 콘텐츠를 넣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세금으로 100% 세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이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처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전문가분들, 대학교에 계신 분들, 다음에 뭐 각 분야의 연구에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정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 오디에는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문화 오디이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오디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지는 그 문화 ODA의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참 나름대로 여러 면에서 스마트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 박사님 말씀 내용 중에는 문화 ODA를 행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수혜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요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물 보존이라든가 박물관 관련 그런 프로모션 같은 것도 원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 발표자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혜국계를 대표하시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부공관장이시면서 1등 서기관이신 미스터 샤바즈 M. 말리크 씨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Mr. Malik, please. 안녕하세요.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deepest condolences on the behalf of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Pakistan, and my own behalf also on the tragic Sevol ferry accident. Our prayers are with the Korean people and their grieved families.
Dear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leasure to be present in this beautiful city of Jeju, which is the 7th new wonder of the world. I have visited this city earlier also as a tourist and greatly enjoyed my stay here. As you all are aware that today we are going to discuss the role of cultural ODA and what objectives we can achieve by initiating this proposal. As you are aware tha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ch is ODA, is a term which has been creat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o measure aid. The purpose of this ODA i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Cultural activities can play a major role in the welfare of people. By being introduced to different cultures and values, conflicts can be resolved since we understand the ways and of lives of other nations and learn to respect them. The people of Pakistan are grateful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a number of ODA projects undertaken amounting to approximately $26 million. These include projects in the energy, education, health,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ategory. These projects are running successfully in our country and have helped to improve not only the economy but the lives of the common man as well. Since these are monitored projects, their efficiency increases manifold. However, we do not have any ODA projects in the cultural field. During my stay in Seoul, I have noticed and am appreciative of the promotion of the heritage and culture of Korea, which is being promoted and preserved by your society. As you would all agree that cultural values and the culture of a nation, if not preserved and transferred to the next generation, are lost and can never be revived. The culture of any country has to be preserved by its inhabitants. Pakistan is a developing country and has many other areas of concern in which it needs to focus. Hence, the culture of the country has been ignored, unfortunately. Pakistan would welcome cultural ODA from Korea. This would be a very positive step, and not only to enhance the culture of our country, but would also play a major role in promoting and projecting Korea to our people. We would also welcome and encourage the role of universities to promote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play a pivotal role in this regard. I would also like to mention that restoration or investment in culture of any country leaves an imprint o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recipient inhabitants.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specify one area where the Korean cultural ODA can be utilized, which is the town of Taxila, located 35 kilometers from Islamabad. It is the abode of splendid Buddhist establishments and was the main center of Gandhara. It is over 3,000 years old. The Gandhara civilization was not only the center of spiritual influence, but also the cradle of world-famous Gandhara culture, art and learning. It is from these centers that a unique art of sculpture originated, which is known as the Gandhara art all over the world. Today, the Gandhara culture occupies a prominent place in the museums of England, France, Germany, USA, Japan, Korea, China, India and Afghanistan, together with many private collections all over the world. Buddhism left a monumental and rich legacy of art and architecture in Pakistan. Much of this legacy is visible even today in Pakistan. Taxila is the oldest learning center in the world during ancient times. We propose that Taxila University may be revived. Most of the archaeological sites of Taxila, which date back to from 600 BC to 500 AD, are located around Taxila Museum. For over 1,000 years, Taxila remained focused as a center of learning. There are over 50 archaeological sites scattered in a radius of 30 kilometers around Taxila.
In addition to these sites, Texla Museum is also located in Texela. This is a site museum and its collections mainly comprise on Gandhara art. There are 4,000 objects displayed in this museum, which includes stones, stucco, terracotta, silver, gold, iron and some precious stones. Texla Museum h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comprehensive collection of stone Buddhist sculptures from 1st to 7th centuries in Pakistan. Buddhist stupas found in this area, which have been preserved, show the different images of Buddha and his way of life. I would like to mention here that monk Maranatha, who spread Buddhism in Korea, came from the present-day Swabi in Pakistan in the 4th century. In spite of all this rich culture and historical stupas, unfortunately, the town of Texela has not been developed into a tourist site in a proper organized manner. Hence, it is requested and proposed that cultural ODA may be utilized in this area to promote and project this rich cultural heritage to the world. The Korean authorities may consider developing Texla on the role model of Gyeongju city. Buddhism is a very old religion and way of life and holds great charm and importance for not only the Buddhists but for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religions. Cultural ODA will be very befittingly used in Texla to promote and protect this very old cultural heritage. In the end, I would like to appreciate the holding of this conference by the Hala University in collaboration with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and KOICA. Thank you very much. Kamsahamnida. Well, Mr. Malik,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ments, and I think your comments include a very delightful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Pakistan, especially in the fact that if Korea's ODA, cultural ODA can be applied to your specific cases, I think the results will be very useful to both sides. So we might be able to hear additional comments later during the Q&A session from Dr. Zhang from KOICA later on. Okay, now we have, 이제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 한라대학교의 강선주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this last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Forum on Design in the New Asia, we will be discussing the importance of culture and future texts for increased aid effectiveness. Dr. Zhang, and Mr. Malik pointed out the role of culture for capacity building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ODA. In conjunction, they also dealt with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support, I would like to briefly mention the experiences of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DA for Jeju University. The standard contribution for DAC members is considered to be 0.7% of GNI towards ODA expense. However, the DAC average of 0.31% is below this recommended amount, while South Korea is still below even this average amount.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reach the goal of 0.25% by rapidly increase the level of their ODA contribution by 2015. Therefore, certain areas of ODA are expected to expand, inclu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universiti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both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ssues have been spotlighted. When it comes to aid effectiveness, however, another important issue is culture, which should be considered holistically and with sensitivity. Especially in ODA efforts, cultural considerations are indispens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real development must embrace the hearts of partner countries by culturally mobilize it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n universities have participated in cultural ODA, exemplified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grams. Notably, it is very important to incorporat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phase in order to increase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the partner country to these diverse programs. Korea has a very short ODA history, and we cannot tell whether Korea's ODA model is a good one. However, we can benchmark other DAC member activities rather than learning lessons by trial and error. In this respect, universities have exceptional competence for the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DA projects through its experienced human and material assets, as well as its network and research activities. Let me explain about the Jeju-Halla PPP programs in more detail. Jeju-Halla University has been operating 2 PPP programs. One is a capacity building program sponsor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mprised of recipients of Dr. Lee Jong Fellowship, the goal of the program is competency development of nurses working in Central Region hospitals in Vietnam. In the planning phase of project, we surveyed the partner members and performed stakeholder analysis. With the cultural consideration of the partner country, the project plan sought to provide ownership, local capacity buil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instance, we provided support for subject hospitals and encouraged them to train their trainees directly. Although it was difficult to empower Vietnamese nurses in the beginning, gradually they agreed to teach their nurses themselves with the assistance of Jeju-Halla instructors and Hue University in Vietnam professors. In project, the project can be best described as the transfer of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with the adaptation appropriate to the Vietnam hospital nursing environment. In addition, our goal was to seek alignment with the existing development plans and strategies of the partner nation. This alignment is very important and essential for our projects, and in order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other elements such as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were also considered. There are 3 main programs. The first is maternal child health and trauma care, training of trainer for education. The second is dissemination education, while the last is community health promotion programs. All of these programs are oriented to achieving and maintaining NDH 4 and 5. This is the picture of TOT training. The second Jeju-Halla University PPP program is an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undergraduates. It is supported by KOICA. It includes coursework specific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2 semesters this year, as well as field activity. As mentioned, it is very important to incorporat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planning in order to increase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the partner country. With their comprehensive human and material assets, I think South Korean universities can provide educational ODA by developing various cultural activities with their partner universities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as a result of bridging the Hue City with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tual benefits can be achieved, including tourism promotion and job creation for both local communities. As well, it can draw atten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communities of the partner nations. Let me close by reminding you thi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cultural consideration is a necessity because culture is the all and all of development. And universities must be key actors
as they can provide knowledge-based cultural ODA across many fields of development, while promoting inclusive participation and respect for local communities. I'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attention and participation in this session, and especially Dr. No. Thank you. 강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그간 오랫동안 PPP 프로그램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ODA, 문화 ODA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국 국민들의 문화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을 실제로 여기서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특히 아까 말씀으로 베트남에 갔을 때 가나원들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를 힘들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자기네 그 스스로의 커뮤니티 안에서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ODA의 기본적인 뜻이 실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제 발표 한 분, 또 토론자 네 분께서 여러 측면에서의 ODA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마침 지금 마지막 여기에서 그림을 보셨을 때 제주 한라대학교의 PPP 프로그램이 옆에 계신 장 박사님의 코이카하고 굉장히 잘 연결된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실 때 저로서는 우선 장 박사님께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는 말씀 중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돈, 그 텍스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나름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부 관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체부라든가 외무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거 자체를 메인스트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면 우리의 뜻이 조금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계신 말리크 씨께서 제안한 파키스탄의 그 고장에서의 박물관이라든가 문화적인 것을 돈을 그렇게 써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노르웨이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추어서 그게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그 코이카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한 교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코이카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이라든가 ODA 사업할 때 각 부처가 벽을 좀 허물고 머리를 맞대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처 ODA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아직까지 이게 메인스트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된 부분을 메인스트림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이거 문화 ODA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게 코미티 비슷하게 그것이 이제 뭐 외교부가 주관이 되든 아니면 어떤 주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 관련되는 전문분들 뭐 자문위원회도 좋고요, 전문위원회 좋고 그분들을 이렇게 계속 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거기에 돼가지고 토의도 하고 거기에서 리커멘데이션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책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 외교부하고 문체부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전문가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에 여기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음에 이것이 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장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보니까 참 중요하다. 그 장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키스탄에서 이제 그런 부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파키스탄 정부에서 우리 코이카 사무소든 우리 대사관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근데 문화 ODA라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파키스탄한테
1년에 지원하는 돈이 만약 1,000만 불이다 라고 생각하면 파키스탄 정부에서 우리 코이카 사무소라는 이런 데서 제안을 할 때는 자기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기 우선순위는 병원이 우선이다, 학교가 우선이다, 그런 거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코이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파키스탄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이 사업을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 이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ell, Ms. Malik, did you follow the English translation of what Dr. Chung has told you Yes, in an yes, answer to yes, your yes, question? yes. Thank All you right, very so much. Thank you. would you like to offer your short comments on that? I would like to thank Dr. Chung, and I will certainly get back to my headquarters suggesting them this request, certainly. And you had asked regarding the Texila Museum,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it's a very it's a good preserved museum, and we are trying within the limited resources that the government has to spend on this cultural heritage. We are trying to maintain it as much as we can. Maybe some of you have visited Texila because it is basically a religious tourism which is performed by many Koreans go who practice Buddhism or otherwise also to visit these sites. What we are thinking of, what I had in mind was that to develop Texila into a model city like Gyeonggi city, because over there, you know, the site is there, but it is not being well preserved. There are no cafes, there are no metal roads, there's no attraction for the tourist or convenience for the tourists, which can make their trips more enjoyable and more convenient to them. So that is what we are requesting for. You asked another question regarding the Norwegian government. The Norwegian government had played a major role in restoring the Sheesh Mahal, which is the Palace of Mirrors, which was built by the Mughals. And most of the people, as you know, that literacy rate in Pakistan is not very high. So most of the people did not know about the Norwegian government but after the restoration, when people come to see that place and otherwise also, Norway has left an imprint on our hearts and minds. So, thank you. Thank you. I say thank you too. And what Dr. Chang has pinpointed out was, in order to make your proposal be realized, there should be some list of priorities within your government. So you'd better put more emphasis on to become more convincingly. Yes. Okay. I hope the results become very useful for the mutual benefits. Yes. 자, 그러면 이제 네,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아까 장현식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실 문화계에 있지 않은 다른 부처의 모든 분들이 오해하는 문화 분야 ODA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문화 ODA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조금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화 ODA를 한다고 하면 한류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한류를 전파해서 결국 우리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그들의 나라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한류를 이해하게 하고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부대적인 효과일 수는 있지만 ODA는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류가 나타날 수 있었던 우리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행정적인 또는 예술적인, 기능적인 이러한 방법론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한류처럼 그분들의 류, 예를 들면 베트남 류, 말레이시아 류 이런 그들의 류가 만들어져서 그들의 류가 전 세계에 유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류가 확산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요. ODA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큰 오해이고요. 너무 우리 중심적인 ODA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ODA는 절대로 한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문화 ODA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진국이냐? 왜 우리가 문화 ODA를 하느냐? 문화 후진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진국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이 개발과 협력을 한다고 할 때 개도국의 기준은 철저히 경제적인 기준입니다.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1,000 미만, 뭐 이렇게 3,000 몇백 달러 미만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이 개도국들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소득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적인 ODA를 한다고 하거나 문화 분야의 ODA를 한다고 할 때는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후진국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선진국인 것이죠. 전 세계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자기 고유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는 한, 그리고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문화적으로는 다 선진국입니다. 다만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문화 정체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이런 문화 유적 보존이랄지 그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기술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그 예술 교육을 통해서 표현하게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후진국 개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사님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기 짚어주신 그 두 가지는 젊은 여러분들께서 꼭 이 ODA 이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노 교수님,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 잠깐 조금 말씀을 지금 Q&A 질문하시고 싶은 네, 노 교수님 말씀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낙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고 직접적인 그 ODA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했던 세세한 맥락들에 관련해서 알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특히 그 코이카가 놓인 어떤 상황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한국의 ODA 상황들을 점검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ODA 방향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큰 방향에 관해서는 굉장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단지 이제 남은 문제는 큰 방향에서 저희가 합의한 이 방향이 정말 한국의 ODA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충분히 해낸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들이 그냥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전환의 장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오늘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질문 지금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좀 마이크 왔습니다. 예, 그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좀 질문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시고요. 예, 저는 그 제주발전연구원에 근무하는 고승환입니다. 아까 이제 그 정영숙 박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공감을 가고, 또 특히 이제 오늘 그 세션에서는 이게 한국의 이제 그 ODA, 문화 ODA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과 이런 데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노 교수님의 그런 발표 내용이나 우리 정 박사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상대주의, 문화의 인지적 접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국가 이제 차원에서의 이제 문화 ODA 사업을 하는 이 코이카나 문체부, 외교부의 각각 그 부서의 그 목적 사업들에 따라서 이런 어떤 원래의 이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과 조금 떨어진 좀 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는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한 그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문화 교류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를 전파하고 거기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선진국의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지원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접근을 이제 택하지 말자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나가자 하는 거는 뭐 전적으로 이제 옳은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로컬 피플, 로컬 커뮤니티, 그 이제 수혜국의 그 일반 시민들, 주민들, 그 지역 사회가 과연 원하는 문화적 욕구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제 파키스탄에서 과연 우리가 한국에서 파키스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키스탄의 문화, 파키스탄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문화적 욕구, 거기에 대한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어떻게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연구한 어떤 그런 어떤 데이터도 우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외교부, 문체부, 코이카 이런 부서도 중요하고 저는 교육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다양한 ODA 그 사업들, 특히 이제 문화 ODA는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그 기본적인 아주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대학원 과정이라든지 박사학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국가들에 가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돼야 그 이제 그 우리가 그 원래 취지의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장 이사님께 여쭈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국가 단위의 그런 이제 문화 ODA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이제 시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이제 교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이런 이제 문화 ODA 사업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라든지 아니 정 박사님이라든지 두 분 가운데 한 분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제주도 입장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여쭤보자는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그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자체에서 지역 전문가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양성해서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맺기 위해서 매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또 교육부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인다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좀 좋은 미래를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또 마지막 질문 주신 거는 장 박사님하고 If I may just add regarding you said education, that somebody should come or teach about the culture of the recipient country. We have a very renowned Korean lady by the name of Mrs. Esther Park. She's been in Pakistan for quite some time, and recently she was awarded by our president also for the work she has done to promote cul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she's teaching at Fatma Jinnah University, and she's a professor of fine arts. Maybe you can invite her to come and speak at your universities. Thank you. Well, Mr. Malis, that's a very valuable information, because being unaware of the existence of Mrs. Park over there in Pakistan, yes, that would be a very nice yet. So what a befitting information that we are able to collect here. Okay, 그럼 장 박사님하고 장 박사님 두 분 중에서 말씀 주시죠. 뭐 정 박사님도 제가 말씀하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지방자치에 있는 분들이 이제 OD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요? 우리 그 코이카하고 제주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주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개도굴 도와 운영에 대한 하나의
단추는 끼어졌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는 것도 ODA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코이카하고 좀 이렇게 코이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ODA에 대한 제약이, ODA 규모가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안 도와줘야 대한 그런 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진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은 좀 우리나라 전체적인 하나의 그 맥락에서 같이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ODA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또 뭐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아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저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그 콘텐츠는 분명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있는가를 아셔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소중한 말씀이십니다. 자, 강 교수님께서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없어서 좀 찾을까요? 저는 지금은 이 다음 세션이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속할 수는 있어요. 중간에 한 10분 후까지 우리가 마감을 못한다면 아까 Mr. Malik excuse 하셨습니다. Your deadline is only 10 minutes, so we will understand if you have to leave. Yes. Then we will continue our discussion later o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오케이. 제가 1, 2분 안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문화 ODA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코이카와 관련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ODA 그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 ODA가 있고 무상 ODA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은 돈을 빌려주고 다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기재부 밑에 EDCF라는 그 경제협력기구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코이카는 무상협력입니다. 뭔가를 지원하고 전혀 돌려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파티의 ODA는 주로 돈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는 거여서 이제 저희가 OD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문화파트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경제개발은 됐지만, 여러분들도 사실 아직 연극을 본인이 실현한다거나 본인이 음악을, 노래를 제대로 불러본다거나 이런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세대이고요. 그건 우리나라 자체가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물론 현재 공여국이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내부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를 좀 더 향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민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ODA와 관련돼서 사실 고민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현재도 사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슨 문화적인 ODA를 할 만한 국가냐라고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코이카가 무상협력을 전담해 왔습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봉사단이랄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콩고 민주공화국과 이 정치인들끼리 만나는 모임에서 그 100억의 박물관을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이런 것들도 코이카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성이 점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제 모든 그 문화파트의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코이카에서 중점 협력국을 정해서,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에게 148개국에게 다 원조를 해주기는 우리가 역부족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CPS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원조를 할 것인가. 근데 그 CPS 한국과 내용을 보면 문화 파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고민을 심각하게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 문화파트에서 요즘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해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한국문화원을 건립할 때 우리는 문화원을 지을 때는, 박물관을 지을 때는 미리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저희가 실제로 카자흐스탄을 가서 그들의 문화적인 수요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기 위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그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코이카에서 하는 무상협력의 다양한 국가 전략에도 문화적인 그들의 문화를 연구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가려고 코이카에 이제 제안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라오카이성을 이야기한 거가 코이카하고 잘 협력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문화 교류와 문화 오디오는 좀 구별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 홍보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문화원을 지으면 거기는 우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문화 ODA 일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홍보하는 삶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삶을 즐기는 삶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기부와 같은 이런 그 공적 ODA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홍보, 문화 외교, 문화 교류 이런 것과는 구별되는 문화 원조, 문화적인 ODA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 박사님 조금 더 추가 말씀하실? 아니요, 저기 우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저희 대학교 강 교수님께서 말씀 원하십니다. 네. 아까 그 제주발전연구원 그 교육과 관련된 문화 ODA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한 것 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PPP 중에서 코이카랑 코피만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국제개발, 국제협력 선도대학이라는 그런 과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8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저개발 국가를 딱 지정해서 고등교육, 대학의 고등교육 어느 한 과 또는 대학원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하는 것 외에 기초교육을,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가 서면 신청을 통과를 했고 구두 발표를 했고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걸 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 후예대학교의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후예대학교랑도 같이 저희 협력을 하면서 여기 협력기관으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랑 JDC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내에 그 문화 리소스 센터를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 문화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후예 지역이 우리나라 경주랑 개성 굉장히 유사를 해요. 그래서 같이 제주와 그 후예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교육,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코피라든가 코이카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건 보건 분야, 교육 분야인데 저희는 분명히 거기에 뭔가 문화적인 걸 같이 결부를 항상 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많은 이렇게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강 교수님. 예, 강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굉장히 미래를 좀 밝게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많은 학생분들이 계신데 젊은이로서 한번 코이카 아니면 또 그와 유사한 그런 활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 참여해서 나도 해외에 나가서 나와 연령과 어떤 열의를 같이 나누는 젊은이들하고 같은 시간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짧게라도 의견 개진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학생 한두 분 정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손 드시고 한번 말씀 주시지요? 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 그래요? 자, 그럼 좋습니다. 예, 서 계십니다. 예. 저도 대학생으로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요새 보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어떤 해외봉사라든지 이렇게 많이 파견을 하면서 그 어떤 해외봉사의 내용이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교육, 그 이제 의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막상 이제 현지에 가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 그 대기업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어떤 한국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공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기관에서 이렇게 관 주도의 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해외 봉사라든지 이런 원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이제 코이카와 같이 이제 어떤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이런 ODA와의 어떤 특별한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관 주도의 그 코이카 같은 ODA가 갖는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할까요?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관주도란 말은 좀 이상하고요. 예전에는 관주도로 했을지 모르지, 요새는, ODA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기술 이런 거를 잘 활용하자는 것이 하나의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요새 이제 뭐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에 대해서 했는데,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은 코이카하고 대학교도 있지만 코이카하고 또 민간 기업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ODA 자체가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의 자원도 같이 연결시키게 하자는 게 하나의 트렌드고요. 그거는 유엔부터 시작해도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코이카에서도 이제 PPP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 환영합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핏 오리엔티드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막아내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개도국의 빈곤 문제, 다음에 이런 문제에 연결시키느냐가 이제 중점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요새는 뭐 CSR 차원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케이인데, 근데 저는 이제 혹시라도 그분들이 할 때 거기 가가지고 자기들이 민간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뭐라도 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탐 대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가게 되면요, 그 기업의 이미지는 나중에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적으로 자기들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민하고 관 아니면은 대학교 이런 NGO 분들이 잘만 하면은 제가 보니까 업무 분양하게 되면은 뭐 관주도 민주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정말 개도국을 위한 그런 어떤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그런 거 갈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민간 기업들이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물줄기를 타가지고 그 개발이라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질문을 주신 학생은 혹시 과거에 직접 이런 일에 좀 몸을 담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해외 봉사에 3번 정도 다녀온 적이 오, 있어요. 그래요. 예. 어디 좀 소개해 주세요. 라오스랑 캄보디아와 이제 아, 인도에 그렇구나. 예. 우리 박수 좀 쳐드립시다. 그렇게 멋진 학생이 있었구나. 예. 사실 지금 학생의 질문과 또 장 박사님의 답변 같이 묶어서 우리가 정말 소탐 대시를 하지 않는 시간을 좀 길게 보면서 나도 이익을 얻고 상대방도 이익을 얻는 윈윈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조선일보의 조그만 칼럼을 봤는데 CJ가 베트남에 나가서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사를 좀 보았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그와 유사한 그런 기사거리를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젊은이들도 그 지금 질문 주신 학생처럼 모두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 박사님 1분 동안 말씀하시겠답니다. 제가 2010년에 문화 ODA 사업개발 연구를 했었고, 또 작년에 문화 ODA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께 많이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오늘 욕심을 내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과 관의 ODA 그러니까 ODA라고 민간에서는 ODA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민간 그 원조 사업이라고 할 텐데요. 차이가 있냐 하면, 제가 한 가지 긍정적인 것만, 그러니까 관이 주도를 하지만 공식적인 이 원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긍정적인 장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그 공식적인 원조의 경직성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성과를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레벨에서 하는 걸 권장하는 추세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민간은 자율적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이 조금 어려우면 하다가 어느 순간 중지할 수 있고요. 개인 레벨에선 하다가 그분이 아프시면 그 사업이 중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태석 신부님이 그 밴드를 조직해서 굉장히 아이들을 즐겁게 했었지만 그분이 아프시니까 그게 중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관은 우리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6년부터 만들어졌고요. 법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진흥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예술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교육 강사 한두 명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진흥원이 뒤에서 튼튼하게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그 지역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관의 어떤 경직성이랄지 성과 보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레벨보다 장점이 분명히 그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80분이라는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났고요. 이것으로서 학생 여러분들 질문도 아주 오늘 적극적인 그런 걸 받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아까 선생님 질문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 또 미스터 말리크는 떠났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해봤고, 또 앞으로도 미디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소개되는 것들을 젊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세션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